meet 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에플라 칙칙 상담계 갈렙 묻지마 간디입니다. 갈래비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래. 아시네요. 네. 예,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 출신 여호수아가 왜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 거기까지 많은 거. 기억이 안 나요. 뭐 청실홍실이야? 뭐 청실하면 홍실. 여호수아 그러면 꼭 갈렙이 따라붙는다 이런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몇 가지 있지. 뭐 여리고성, 그죠. 가나안 땅 정복, 뭐 이런 거. 정복사잖아. 여호수아에서 하는 게 이제 전쟁이죠, 전쟁.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으로 들어가죠. 네네. 그 전에 이제 전쟁기. 네. 전쟁기 때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그 갈렙 전사. 네네. 여호수아의 그 거의 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때 전사 중에서 인정을 받았던, 신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네네. 보면 됩니다. 나머지 뭐 한 10명의 또 정탐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저기 한번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때 다들 아유 뭐 어렵습니다 이랬습니다. 그치. 피상적인 것만 보고. 네네. 피상적으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기가 굉장히 부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사람도 많고 막. 그 본질을 못 보고 본질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로마가 망한 게 우리나라 조선이 망한 게 안으로부터 썩어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 안으로부터 썩었을 때 외적 작용이 살짝 일어나면 그냥 확 망하는 거거든. 모든 망하는 이치야 그게. 네네. 안으로부터 망하는 거. 지금 이런 바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 본질적인 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 근데 갈렙은 그때 당시 본질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원인은 이 안에서 썩은 거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허약하다. 네네. 밖으로 보이는 건 화려해 보이고 뭔가 부강해 보이지만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부강한 것만 본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의 보고를 받고 그래 네 말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승승장구. 네. 그래서 갈렙 유다 지파. 아. 지파는 유다입니다. 이게 12지파가 있거든. 12지파. 네네네. 그 중에 유다 지파.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지파가 많지 뭐 여러 가지 뭐 단지파, 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제 제사장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 출신 그렇게 정탐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듯이 바람 또한 제가 갈렙처럼 이 본질을 들여다보고 이 바람의 이치가 뭔지를 들여다보고 앞장서서 싸우고 싶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가끔 악플이 달리긴 하지만 가끔 남자들한테 야 뭐 스컷들이 다 그런 줄 아냐? 뭐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야 너 뭐 많이 알아서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시합니다. 우리는. 저는 워낙 악플에 90년대 후반부터 워낙 PC통신 시절부터 이게 단련된 사람이라서 개의치 않습니다. 뭐하고 들어가셨길래 유명한 악플이 사람. 많이. 글을 옛날부터 많이 썼죠. 글로. 악플 많지 않지. 선플이 한 90%면 악플 한 10%. 어떤 아무리 그 인정받는 사람도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도 악플은 달려요. 그렇죠. 예. 심지어 뭐 제가 뭐 그다지 뭐 인정을 대단하게 받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이 본질을 파헤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기득권의 그 수많은 바람피는 사람들 세력들 그리고 이걸 옹호하는 수많은 그 내려놓기식의 조언을 하는 그런 주변인들 상담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 방송을 굉장히 고깝게 보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다 끌고 갈 수는 없어. 어차피 진실은 승리하는 거니까 그럼요. 진실로 가는 거야 그냥 쭉 가늘고 길게. 그래서 갈렙 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야. 갈렙과 감히 제가 뭐 비교할 수는 없고. 자 오늘의 주제는 상습바람을 막는 유일한 방법. 상습 바람범. 그렇죠. 상습 바람범인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 한 번 바람 피는 사람은 없다. 한 번 바람 피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바람을 한 번 계속 피는 습관적으로 피는 거거든. 반복해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뭐 한 50 넘어서 60 넘어서 바람을 폈다. 그게 처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막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막 바로 바람 핀 거야. 이거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방울 안 끝나죠. 그래서 바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그 반복성, 상습성 이게 바람의 특징이다.
이번 여자 끝나도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그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바람피는데 이거 때려잡으면 또 뭐 할 거냐. 약간 이게 거 아니냐. 약간 패배주의지. 그죠. 예, 운명주의적인 시각,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이거 해봤자 또 필 텐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하냐? 아닙니다. 확률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평생 완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서 정상인과 가깝게 크게 재발하지 않고 크게 병원에 실려가거나 위독하지 않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적 작용을 통해서 혈압약 낮추는 약을 먹는다든지 당뇨 환자도 거기에 맞게 뭐 당뇨 약 먹고 그 여러 식이요법하고 마찬가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불편한 사람 하다못해 뭐 이제 뭐 소아마비라든지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방치하면은 아무 솔루션 없으면은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런 이 시대에는 진짜 병신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노동력 떨어지는 걸 무조건 병신이라 그러고 또 지능이 떨어지는 무조건 바보 천치라 그러고 굉장히 그걸 비하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 이게 이제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약간 인권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는데 옛날에는 바보 이런 욕들이 다 그거 바보 천치 멍충이 그게 다 정신 지체아들을 빗대서 하는 거고 또 뭐 다리가 뭐 절거나 뭐 어디가 신체적으로 이게 흠결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병신이라 그러면서 병신이 아직까지 욕이잖아. 병신이 이제 장애아를 비하는 그런 게 굉장히 횡행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그런 분들도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생활력이 없으니까 생활력 없는 사람은 옛날에 일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취급을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쁘게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렇게 방치를 해버리면은 맨날 욕먹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도 관리가 들어가면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의족도 나오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의족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리가 하나가 없어 무슨 사고로 잃었다 그래도 의족을 달면 정상인과 가깝게 티나지 않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하기 나름은 정신이 조금 약간 저기 한다 그러면 뭐 요즘에 치료도 많이 발달되고 또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잘 먹고 잘 조절해 가면서 하면 돼요. 그럼 완치는 어렵지. 정상인하고 아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갈 수 있다. 내 남편이 극심한 아주 굉장히 지독한 그 바람둥이 유전자를 타고 나가지고 그 DNA가 뼛속 깊이 박혀가지고 이게 뼈에서 나오는 뼈에서 바람은 뼈야 뼈. 골수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아니 하다못해 피부가 째진 것도 성형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화상해서 이렇게 된 상처도 성형을 고도로 요즘에 발달했으니까 그나마 가능하지. 뭐 피부과 성형외과도 계속 재수술해서 요 피부 바꾸는 것도 한참 걸리고 힘들게 해서 고치는 방법에 뼛속 깊이 골수에 박힌 걸 어떻게 고치냐고. 못 고칩니다. 고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치병이다. 바람은 병이라고 그냥 진단드리면 그건 손 놔버리는 거야. 불치병이라 그러면 할 게 없어. 불치병인데 어떡하냐고. 죽어 그냥. 그럼 그대로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진단드리면 둘 중에 하나지. 네가 내려놓고 살아라. 돈 벌어오는 AMT 기계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또는 이혼해라. 그게 뭐냐고. 답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골수 뼛속 깊게 박혔다. 그래서 고치긴 어렵지만 난치병. 그치 뭐 난치병이지. 불치가 아니라 난치. 불치병이라고 하지라도 불치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뼛속 깊이 있는 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사고 치는 건데 환경을 조절하면은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기질을 고치는 건 어렵다. 기질은 골수에서 박힌 거니까 이 골수가 박힌 거거든. 하지만 환경을 다스리면 된다. 다리가 사고로 잃은 사람을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정상인과 같이 생활을 못 해요. 걷지도 아무데도 활동 자체를 못해. 집에 그냥 누워 있어야 돼. 하지만 의족이라는 게 휠체어라고 있는 이런 보조수단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이 사람이 정상인과 가깝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족 끼고 또 물리치료를 몇 년씩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상인이랑 똑같이 걷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를 또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 일단은 이 남편이 병신이 됐어. 이게 좀 너무 장애인 비하 발언. 어쨌든 남편이 이 새끼가 완전 그렇고 그런 새끼라는 게 딱 밝혀졌어. 불구가 됐어. 완전 불구가 됐어. 불구.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그런 새끼였어. 그럼 그걸 포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고쳐가지고 몇 년 동안 물리치료 하듯이 그렇죠.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정상인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고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그거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가장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가장 큰 실책을 한 게 배우자의 끼를 발견 못한 거고 그게 결혼 전에 끼 그게 결혼 전에 이게 끼가 드러나지 않거든. 끼라는 거는 누차 강조하지만 그 젊었을 때는 젊음의 에너지가 유전을 누르기 때문에 유전이 드러나지가 않아 별로. 네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져. 네네. 40대 넘어가면 50대 넘어가면 거의 흡사해. 똑같아 아주 그냥. 나이가 먹을수록 유전의 에너지가 올라와요. 젊음의 에너지가 죽더라고. 그래서 젊었을 때 대부분 결혼하니까 젊었을 때 그걸 발견을 못 한다고. 네네. 반듯한 줄 알았지. 집안은 엉망이지만. 아니나 달라 역시 유전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결혼 반대하고 할 때 그 집안 보려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안 보려는 게 꼭 뭐 명문가 뭐 돈 많은 데랑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골라놨어. 그러면 가족이 됐어. 가족 애도 낳았어. 네네.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묶여 있어. 그쵸. 이 사람이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 뭐 하여튼 이게 일과를 이뤘다면 이걸 어떻게 쉽게 이혼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안 쉽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내가 애를 낳는데 애가 조금 장애가 있는 애를 낳았다고 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애가 장애 있다고 누가 덜컥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애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 키워보는 거지 일단은. 네네. 아주 심한 장애가 아니면 아주 심한 장애라도 키우죠 대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지 그냥 덜컥 저기 하나? 애랑 나랑 핏줄이지만 내 배우자랑 나랑도 핏줄 못지않은 무총관계 굉장히 없으면 안 될 그런 관계인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그리고 남녀 간에 그렇게 만났고 또 그 사이에 또 결실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애를 그렇게 낳아서도 애가 좀 부족하면 그걸 메꿔 가면서 남들보다 손이 더 가지. 부족하니까. 더 가요. 뭐 정신적으로 부족하든 육체적으로 부족하든 더 손이 더 가고 뭐 학교도 좀 바래다 주려면 또 바래다 줘야 되고 이제 손이 더 가는 거. 남편의 바람기 이거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바람기. 같이 살 거면 손 놓는 게 아니라 손 놓고 그냥 하늘에 맡겨? 계속 비지? 아니면 더 잘해줘봐? 한번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골수 깊이 나온 유전자의 이 힘은 네. 이 바람기 본질적인 이 힘은 못 이겨요. 이 힘을 못 이겨. 그 어떤 감동? 잠깐이야. 그 순간에 눈물 흘리면서 바람 안 피게. 그거는 진심은 맞아요. 그러나 곧 무너질 진심. 누차 얘기하듯이. 유행어야, 유행. 무너질 진심이야. 진심. 순간의 진심. 모래성. 응?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이 아니라, 응? 모래성이야, 모래성. 곧 무너질 진심. 바위섬 같이 돼야지. 깎이지 않는. 네. 옛날에 그 80년대 바위섬이라고. 바위처럼. 아니야. 파도가 보자, 그 노래는. 밀려오는 뭐 있어. 밀려오는 바위섬 그 노래. 어떻게 알아? 있어요. 하여튼 있었어. 칙칙이 나이 논란. 칙칙이 나이 논란 있어. 네네. 옛날에 하여튼 가요톱10 이런 데 나왔었습니다. 예. 바위섬이 되죠. 바위섬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거 못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 아토피. 저도 장이 좀 과민성이에요. 저도 뭐 좀만 잘못 먹으면 이게 그냥 설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물론 건강은 과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나이 먹었지만 네. 아직 큰 병 없이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 없이 지금까지 쭉 오는 게 네네. 그게 오히려 저기가 되는 게 아니냐 득이 되는 거 아니냐 과민성 대장이 왜냐면 장이 예민하니까 네. 조금만 안 좋은 음식이 뭐 잘못 섞여 들어가도 그냥 설사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순간에 힘들지만 배 아프고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근데 대신에 이게 장에 뭐가 쌓이지가 않아 나쁜 것들이 나쁜 걸 빨리빨리 체크해버린단 말이야. 예민하니까 빨리빨리 체크한다고. 그런 면에서 힘들지. 잘못 먹으면 늘 뭐 제철 타고 가다가 뭐 운전하고 가다가 화장실 늘 찾아야 되고 바운다리 어디에는 늘 화장실을 알아야 되고 이게 좀 힘듭니다. 힘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 막 20대 이때는 진짜 막 어지간히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는 또 괜찮더라고. 아니야 군대는 또 이게 짬밥을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아, 짬밥이 또 그때는 괜찮다고요? 그때는 고구마 같이 나와 똥이. 그리고 그때는 똑같이 먹으니까 모든 장병들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냄새 똥을 싼 좋아. 그때는 장이 건강해지더라고. 네네.
그러네. 군대 얘기잖아. 그런 과민성 대장 증상도 군대같이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완화된단 말이에요. 고치긴 어려워.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근데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먹거든. 요거 섞이면 이제 좀 알아. 요거 섞이면 위험하다. 네네네. 이를테면은 튀김 같은 걸 먹는데 갑자기 차가운 거를 같이 섞어서 먹어. 요거 위험하다. 그치. 요런 거 좀 느낌이 와. 네. 와. 그리고 뭔가 좀 냄새가 나. 이게 연어인데 싱싱한 거였는데 약간 비릿해. 그러면 일단 뱉어. 이거 먹으면 또 설사 바로 하니까. 그 장한테 고맙기도 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체크해주니까 이 속병이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옛말에 그 말이 딱 맞네요. 고랑고랑 80세라고. 고랑고랑 80세 갈 것 같아. 갈 것 같은데. 요즘은 고랑고랑 100세겠네. 100세가 갔는데 그런 거. 고치기는 어렵지만 음식 가려 먹으면서 조절 가능해. 네네.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것도 환절기마다 괜히 콧물 나고 이거 뭐 약으로 잘 안 돼. 한의원 용하다는 데 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좀 청결히하고 환절기 때 좀 따뜻한 물 먹고 좀 난다 그래. 따뜻한 물 먹고 그러면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거. B형 간염 보균자도 무조건 간염 걸리지 않는 거거든. 잔 돌려 술 먹을 때 좀 조심하고 잔 돌려 먹자. 술 좀 과하게 먹지 않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간다는 컨셉으로 가면 된다고. 고치긴 어렵지만 조절할 수 있다. 아니 꼭 그런 신체적인 거 말고 그래 정신적으로 들어가.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 유독 얇은. 주변에 보면 귀가 얇은. 뭐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잘 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단계. 사이비 종교. 사기 잘 당하고. 말아먹기 딱 좋지. 빠집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관리를 해주면 된다고. 그런 사람을 왜 방치하냐는 얘기야. 늘 주변 사람들을 내가 좀 체크해 주기도 하고 이상한 교회 다니면 초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나랑 밀접하게 같이 산다 그러면은 덜컥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덜컥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케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에 가깝게 갈 수 있어. 그런 기질이 있지만 그 환경을 건드려 주면 그런 거 또 많지 뭐. 어떤 사람은 또 성격 급한 사람 욱하면 막 배지 않는 거. 욱할 상황 안 만들면 돼요. 싸우더라도 내가 슬기롭게 싸우면 돼. 약간 욱할 거면 내가 좀 꼬리 한번 내려주면 돼. 그치. 욱 안 할 때 내가 막 쏴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길눈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좀 길눈은 밝고. 근데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더라고. 막 내 친구 중에도 있어. 막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못 찾아. 너 강하면 여기 이렇게 턴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골목에 이런 간판이야. 못 찾아. 걔는 어딜 가르쳐줘도 늘 나한테 한 번 와서 꼭 전화를 해야 돼. 카톡으로 안 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데리러 나가야 돼. 데리러 나가면 돼. 좀 수고스럽지만 야 기다려. 너 어디야? 네 좌표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가면 돼 그냥. 그렇게 가란 말. 바람을 피워. 이것도 기질이에요. 바람 끼가 있어. 여자만 보면 사주고 뭐 자꾸 호기심이 땡겨. 주변 환경을 다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초장에 이 방송을 듣는 좀 신혼이라든지 초장에 아직 바람 안 피는데 이 사람이 뭔가 끼가 있는 것 같으면 회식 때 늘 경계하고 뭐 애 없으면 데리러 가기도 하고 뭐 수시로 휴대폰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도 개방하게 만들고 악착같이 정말 이용불사로 초장에는 그 남자가 굳이 이용불사에 가면서 휴대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내가 놔버려서 프라이버시라고 뭐 우리 각자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 개똥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 사람의 끼 있는 사람을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끼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개방하게 무조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피곤하지만 그렇게 해서 몇 년만 바짝 한 1, 2년 해놓으면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도 그렇게 길들여 가야 된다. 그리고 바람이 나는 경우는 본보기로 한번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게 해가지고 밑바닥을 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람의 트라우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세게 나가면 이 사람이 어긋날까봐 또 전전긍긍 이런 분들이 많지. 전전긍긍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길까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벌써 초범이 아니고 재범, 3범, 4범이야 막. 그러면 지금이라도 때려잡아야 앞으로 여생을 편히 사실 텐데. 그것도 그 재범, 3범, 4범이라고 해가지고 맘 놓고 그냥 니 그렇게 놀아라. 나는 그냥 니 돈이나 받아 쓸란다. 이럴지도 못하셔. 또 다 신경 쓰고 여전히 막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막 좌절을 느끼고 하시면서 막상 또 관리하셔야 된다 하면은 또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주는 생활비 300만 원도 안 줄 텐데요. 그러면 사실 할 말, 그럼 300만 원 받고 평생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은 꺾어 놓으면 결국 300만 원 나중에 받아요.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거를 못 곁에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상습바람을 예방하는 건 첫 번째는 바람이 난 경우,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는다는 거하고 이 사람이 살이 쪽쪽 빠질 지경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치고 상간녀가 유부녀면 그쪽 남편한테 알려나가고 이혼녀면 그쪽 가족들한테 알리고 직장에까지 남편 직장에까지 알려나갈 태세로 굉장히 강하게 나가가지고 그 순간에 저항하고 발광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 막 난리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재발률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광하는 거는 나중에 잦아드는 거고 그 여자만 떨어져 나가면 발광했다가 서서히 돌아와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경우 공포와 고통만이 바람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공포와 고통만이 그 상습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거지. 헌신? 방치? 말도 안 되는 거. 그렇다고 덜컥 이혼해? 포기? ATM? 되지도 ATM으로 되지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어떻게 내려놓고 ATM 기계로 뻔히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분 없어요. 아내분 10분을 나오라 그래봐 여기. 그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견딜까 말까지. 안 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건 애시당초 하지도 말자고. 그 무슨 땡 스님 무슨 뭐 이런 스님들 말씀, 뭐 종교인들 그런 일부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그냥 그분들이 주문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야. 아니면 자기처럼 결혼을 평생 안 해본 사람의 영역이야. 현실을 모르는 거지.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물론 필요하지. 그런 무슨 스님들의 말씀. 그거는 나중에 다 해결됐거나 다 해결됐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또는 아예 불가능한 사건이 아예 그냥 종결이 됐을 때, 뭐 남편이 저러다가 복상사로 죽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치유받으면 되잖아. 근데 현재 진행 중일 때는 아니다. 그래서 공포와 고통으로 잠재우고 나서 이후에는 아까처럼 그 어떤 장애가 가진 사람들을 관리하듯이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좀 더 체크. 그러니까 공포와 고통, 관리 이 세 가지만이 상습바람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13년 동안 해보지만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80, 90% 재발률이 20, 30%대로 뚝 떨어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스스로 그걸 할 용기가 안 나시면은 저희 찾아오시면 돼요. 간디님 찾아오셔가지고 용기 받고 받아가지고 미리 예약하고 찾아주시죠. 때려 부시면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막 용기가 없다고 몇 년씩 그냥 마음고생만 하시고 울고불고 하시고 그 와중에 내 마음고생하는 도중에 자식한테 다 그게 안 좋은 영향이 가니까 사실 그게 문제지. 나만 골아버리면은 무슨 문제예요. 근데 그게 자식한테 가죠. 자식들도 막 등 돌리죠. 또 친정부모님 속 썩고 또. 네, 또 이거 주위 사람들 시달리다가 등 돌리죠. 주위 사람들만 등 돌리죠. 친정부모님이 제일 속상할 거야. 그럴 것 같아. 주변에 뭐 자매들, 형제들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야, 이혼해라 하다가, 아니, 어차피 이혼도 안 할 거면 너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 찾아오세요. 네. 돌발질문. 저희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걸 달았어요. 어떤 분 달아? 우리 이걸 듣고서는 이 멘트를 많이 배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냥 가족 근원 정리해라. 뭐 이혼 요구하면 너는 이혼 요구할 그 자격이 없다. 너는 그렇죠. 유책 배우자. 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서 내가 기각시킬 거야.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러면서 행복할 권리를 주장하니까 개뿔이지. 아내분이 입이 턱 막힌 거야. 아니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뭐라고 해. 너 불행해야 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맞받아쳐야 되는지. 자,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떤 절차 없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 상처 주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복할 권리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도덕적인 거 뭐 그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그거 되지도 않고요. 그거 뭐 반박할 필요도 없고. 반박할 필요 없을까요? 자, 아내분이 속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과연. 행복할 권리, 나 자유롭다,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다는 얘기, 자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람피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장하는 행복, 자유.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싶다. 아니야, 그게 아니지. 아니. 지 그냥 빨갛고 한한이랑 뒹굴고 싶다 그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칙칙님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 욕을 넘겨줬는데 많이 틀려보면. 아, 그래요? 이게 좀 뎁스가 달라.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이치가. 자, 그들이 말하는 자유, 행복. 너랑은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자, 이게 자유, 행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그 사람 뇌에서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바람 피는 사람이.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는, 안에 대상이 없어야 돼요. 대상이 없으면 맞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싫어. 바람과 무관하게.
아내가 싫고 그냥 이게 싫고 막 이래서 내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떠난다. 이거는 맞아. 그럼 거기서 이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유와 행복의 영역이 아니라 중독이야. 네네. 잘못된 거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는데 자기가 그게 자유와 행복인지 착각하는 거지. 내가 이거 상간녀한테 이거 중독이라고 해서 상간녀한테 빠진 거를 네네.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랑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실제로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증상과 치유 방법이 똑같단 말이에요. 중독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에 술에 빠져서 쩔어가지고 살면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나 자유 행복 내 행복은 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네. 마약을 해 맨날 뽕 맞고 다녀가지고 사람이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고 네네. 피폐해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면서 너 그 약 못하게 막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너 막 저항하면서 야 네가 뭔데 내 행복은 그거야 딱 그 꼴이네. 꿈이야 네. 도박 못하게 나 그 도박 못하면 나 인생 끝나 제발 내 행복을 위해서 날 좀 놔줘 나 도박하러 그치, 가야 돼 그치, 그치. 나 상간녀한테 가야 돼 중독된 거예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아내와 원래 문제가 그전부터 계속 맨날 싸우고 이혼이고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 혼자 자유롭게 됐다가 여자를 만난 거는 중독이 아니야. 근데 아내와 애랑 별 문제 없었어. 대부분 문제 없는 케이스야. 네, 대부분 문제 없죠. 문제 없이 물론 뭐 부부니까 가끔 싸우기도 싸우지만 그 정도로 이혼할 지경까지는 아니고 저렇게 막 발광할 지경까지는 아닌데 네네. 소소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생기면서부터 이상해지더니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이러면서 나 행복할 권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네. 중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독된 거라고. 지가 중독된 걸 몰라.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아는 거야. 네네네. 그러면 맞받아치지 마요? 맞받아칠 필요가 없어. 이 이치대로 그냥 상간녀 쳐내면 돼요. 네네. 격리세. 칠할? 그냥 이러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럼 중독이라 그러면 절대 못 알아먹어. 못 이 이치를 모르. 그냥 됐고 빨리 정리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행복 찾아 떠나. 웃기지 마. 나가는 순간 걔는 아장나. 폭격이야. 이제 들어가.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당신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야.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이건 내가 나중에 특집으로 좀 한번 할 건데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행복과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 뇌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지금 중독된 상태에서 전두엽이 망가진 상태에서 중독 물질을 끊임없이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족된 도리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이 사람을 거기서 건져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라. 이 사람을 무조건 바람 폈기 때문에 나쁜 새끼 막 비난하고 너 죽일 놈 물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면을 또 보시라고. 중독자라고.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생각해주는 안타까운 마음이면 거기서 빨리 건져야 된다 일단. 우리 애들 아빠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저 중독에서 우리가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자유 찾아 떠나고 나 행복 찾아 떠나려 그러는데 그거 좀 막 의미를 두지 않잖아. 저 미쳤구나. 저 단단히 미친놈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덜컥 얘를 인연 끊지 않아요. 일단 해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유 참 피곤하네요. 네, 좀 피곤합니다 이게. 난 더 피곤해.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더 피곤해. 네,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디님이 나중에 특집 한번 할 건데 라고 한 게 지금 하게 돼요 지금. 다 적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할 거야. 어째 특집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다룰 겁니다. 안 되겠어. 앞으로 제가 적어야겠어요. 네, 오케이. 자꾸 밑밥을 까시고서는 수집을 안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네. 요즘 부산센터가 잘 되고 있죠. 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픈하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솔루션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에 그 부산센터 사진도 올릴 거니까 올렸으려나? 그럴 거니까 한번 부산 뭐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네, 여풍당당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연도 나누시고 간디님 팔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